저희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싸움 잘하실 것 같다. 셀 것 같다. 고집 세거든요. 고객 친구가 가장 많은 것 같은 세무사는? 직원에게 가장 밥을 잘 쏠 것 같은 세무사는? 하나, 둘, 셋. 기억에 남는 뭐 거래처나 대표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었으니까. 공문서 위조라고 해요. 한 달 내에도 개꿈을 꿨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들. 예. 저희가 함께한 지 지금 몇 년째 됐죠? 그렇죠. 몇 오래됐죠. 년째 됐지 우리? 한 5년, 그쵸? 4년 됐나요? 한 4년 정도 된 것 네. 같네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세무사들 전신 이제 유튜브 찍는다고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조덕희 세무사님은 저하고 축구에서 먼저 만났나요? 아니죠. 유튜브에서 먼저 만났죠. 유튜브에 먼저 만나고 네. 좀 조덕희 세무사님은 최연소 합격 안 한 줄 알고 이병덕 세무사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움 잘하실 것 같다. 저희 이미지는 그게 단가요? 네. 이병덕 세무사님은 과거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 잘하실 것 같다. 그리고 유현재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좀 셀 것 같다. 세죠. 고집 세거든요. 공과 사가 완전히 명확할 것 같은 세무사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저는 T는 맞고요. 네. 예전에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네. 좀 냉철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일을 하면서 공과 사가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친구나 가족들이 세무 기장 해달라고 오면 지인 거래처. 맞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합니다. 저는 좀 조금 더 받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더 챙겨줘야 되고 더 많이 연락이 올 게 뻔하니까 냉철하네요. 자, 두 번째로 질릴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할 것 같은 세무사는? 하나, 둘, 셋. 질릴 정도로까지는 아닌데 뭐 그런 느낌.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옛날에는 엄청 질리게 체크를 했죠. 막 진짜 하나씩 다 보고 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봤자 어차피 문제 해결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약간 직업적으로 저희가 꼼꼼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객 친구가 가장 많은 것 같은 세무사는? 사교성이 네, 좋은 좋은 사람. 하나, 둘, 셋. 저는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네. 의외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고객들이랑 사적으로는 잘 안 만났었는데 요즘은 대표님들을 계속 뵙다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교성 왕까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처음 뵈면 상담부터 시작을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딱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기한 걸 쫙 보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풀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설명을 해주면서 뭐 하는 건 몰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사교성을 먼저 이렇게 내비쳐서 뭘 하기에는 전 성격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거래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저희가 네, 저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위험하거나 혹은 뭐 세금에 누락하거나 그러면 저는 막 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친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죠. 왜 자꾸 혼내냐고. 직원에게 가장 밥을 잘 쏠 것 같은 세무사는? 하나, 둘, 셋. 아우, 저희 직원도 잘 먹어요. 그렇죠. 가장 가정적일 것 같은 세무사는? 하나, 둘, 셋. 접니다, 저. 요즘 아니,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얘기했잖아요. 싸움 잘하게 생겼다고. 가족 사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싸우는 사진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행복해요. 특이한 취미를 가졌을 것 같은 세무사는? 하나, 둘, 셋. 조덕기 세무사님 레이싱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저는, 주위에서 처음 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좀 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일반적으로 잘 생각 안 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딸 둘인데 그게 가능해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저는 절 찍었는데 물생활이라고 해요. 어항 꾸미고 수초 심고 새우 키우고 뭐 열대어 키우고 이런 걸 좀 취미를 가졌는데 뭐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학부모님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애가 받아오면 와이프랑 애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생물은 아빠? 네, 제일 책임인 거죠. 그래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퇴근하고 나면 그 어항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위안이 되고. 자, 마지막인데요. 세무사가 아니라도 성공했을 것 같은 사람은? 하나, 둘, 셋. 이병덕 세무사님은 사업가적인 기질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무사들 중에서 보면 약 연구자 기질이 있는 세무사가 있고 사업가 기질 세무사가 있는데 전 이병덕 세무사님이 약간
정말 다른 일반적인 사업을 해도 잘하셨을 것 같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뭘 해도 잘 먹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저는 세무사가 너무 직업이 좋아요. 근데 저 세무사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을 정도로. 저도 세무사가 너무 좋아죠. 저도 뭐 세무사가 너무 좋은데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내가 세무사 안 했으면 뭐 먹고 살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끔 가지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업력 동안 세무사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거래처나 대표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어떤 상담을 한 건을 했는데 이분이 사장님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뭐 겉모습을 봤을 때 그런 분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노동자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대표가 따로 있고 명의만 이 사람을 빌려서 세금이 사장. 많이 부과가 된 상태에서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거죠. 그 케이스를 들어보고 처음에 저도 제 나름대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 세무서에 전화해서 찾아가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가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세금 부과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끔 절차적으로 끝까지 제가 마무리까지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조금 보람이 있고요. 제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는 거래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지역이 인천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예전에 저 초창기 때 대표님이 하나 오셨어요. 되게 급해. 마음이 되게 급해. 법인사업자인데 엄청 급하면서 설립은 한 지 한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신고든 뭐든. 근데 갑자기 몇 개월치를 소급해서 인건비 신고, 뭐 사대보험 취득 신고부터 시작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에 대한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급여 원천징수에 대한 갑정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있죠? 아니 도장을 찍을 수 있죠. 어차피 서류가 이제 들어갈 때 저희 도장이 아직 연말정산이 안 끝났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도장으로 가름을 해서 확인을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원래는 다 잘 찍어주거든요. 근데 뭐가 좀 의심스러운 거야. 근로자한테 전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거기서 근로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로를 안 하는 거지 등록이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뭐 하시는 거냐. 결국에 나중에 상황을 보니 직원 명의로 이제 대출을 진행하려고 급여가 있어야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걸 진행하려고 저한테 공문서 위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나도 모르게 요청을 한 거지. 그러한 일들이 제가 그 이후에도 두세 번을 되겪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은 사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분은 옛날 제 거래처예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 매출이 많이 줄어서 저희랑 이제 기장해지는 됐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건물을 이제 지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못한 거예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사정이 있겠구나 싶은 사정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못했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주민번호로 이제 발급받은 세액계산서를 받았다 보니까 이제 세무서에서 부가세 환급을 안 해주는 거죠. 정식적인 절차를 다 못 지킨 건 맞아요. 근데 세무서에는 정말 법적인 절차를 못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납세자 보호실이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또 금액이 커요. 납세자 보호 쪽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에 넣을 거거든요. 이분의 사례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례가 있을 때 정말 이 납세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법적인 게 아니고 정말 사정이 있어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저 국민권익위 같은 거는 거의 잘 안 가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진정 판결이 난다고 해도 세무서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진행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납세자분이 너무 사정도 너무 안타까워서 국민권익위까지 그냥 가보는 거예요. 뭐 비용 같은 거는 못 받죠. 어떻게 받아요.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사무실에 이제 형제가 두 분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상속이 되었다.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되었는데 상속이 다른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자산뿐만 아니고 육견업이라고 하죠. 개고기 업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 연락이 이제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온 거죠.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세금이 저렇게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렇게. 형제들별로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안타깝지만 상속이 될 때는 세금도 상속이 된다. 과세관청이 이렇게 고지한 부분이 틀린 게 없다. 그분들도 여러 세무사님들 만나봤는데 다 똑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뭐 다른 세무사들도 답이 없다 그랬어 하면 약간 좀 승부욕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가지고 온 자료를 좀 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는데 통장 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뭘 봤냐 하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이분이 도소매업으로 돼 있었어요. 도소매업이라는 거는 이제 가공
가공된 제품을 유통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추계 경비율로 이제 과세를 한 거죠, 저 금액을. 근데 통장상의 내역을 보니까 동물병원을 결제된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애견인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동물병원을 데리고 가면서까지 개구기를 만드는 사업자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타고 들어간 거예요, 내역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성견을 사온 내역도 있고 키우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증빙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거죠. 사료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 그냥 단순 도소매면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네. 이런 게 많이 사용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증빙들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줄여준 거죠. 이렇게 경비율을 바꿔서 한 달 동안 저걸 계속 파고내서 집중하다 보니까 한 달 내도 개꿈을 꿨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해결해줬다라는 그 하나의 케이스가 저한테는 엄청 큰 자산이라서. 그렇죠. 또 하나 사례는 이제 8년 자경 감면. 네. 8년 동안 농사 지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1억을 한도로 해가지고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그걸 활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번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은 강남에 있기 때문에 강남 주변에 논밭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장화를 신고 오셨어요, 일단. 그래서 갖추어 입고 오신 거죠. 갖추어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이거 신고 좀 해달라. 농부다, 농부. 그러시면서 상담을 하면서 손을 보니까 손이 너무 고우신 거예요. 아, 그리고 피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죠.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실수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무사한테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진짜 농사하신 게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카드 내역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이제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니고 강남에서 다 생활을 하신 거예요. 카드, 신용카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세금 감면 받은 것뿐만 아니고 가산세까지 부과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실제 직업은 뭐냐 하니까 대학 교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진 찍는 교수인데 그래서 사진을 찍은 액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설득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세무사가 아니고 세금을 내게 만든 그렇죠. 세무사죠. 네.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유원재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좀 줄여보려고 이제 꼼수도 부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걸쳐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건 세금을 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세무사님들이랑 상담을 자세히 하셔서 손해보지 않게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